솔직히 왜 유명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이게 확 느껴지네. 갑자기 반반 바르니까. 디올이 훨씬 커버력이 높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얘는 10,000원도 안 넘을걸요? 아우, 속 터져. 그래서 이런 거는 쓸데기 없이 백화점에다 돈 쓰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백화점 브랜드하고 로드샵 브랜드로 반반 메이크업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 하는 반반 메이크업 컨텐츠인데, 원래 옛날에는 백화점 브랜드 하면은 훨씬 좋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국내 브랜드들도 화장품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그리고 로드샵 제품들도 제품력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품들을 반반 발라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그리고 또 발색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 피부 상태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발라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샤넬에서 복숭아 베이스로 유명한 르블랑 라바즈 제품을 써볼 거고요. 그리고 저렴이로는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이걸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얼굴에다가 백화점 브랜드를 써볼 거고요. 왼쪽 얼굴에다가 로드샵 제품들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에스쁘아 제품부터. 사실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샤넬 복숭아 멜베를 노리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왼쪽에 발라볼 거고요. 약간 스며들듯이 발리면서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이에요. 그리고 두 제품 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데 에스쁘아가 조금 더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예쁘게 스며들고 발림감에 뭐 하나 거슬리는 점이 크게 없는 그런 베이스예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워낙에 자연스러운 복숭아빛이어가지고 발랐을 때도 톤업이 막 너무 이질감 들지 않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샤넬 르블랑 라바즈 오른쪽에 발라볼 건데, 바를 때부터 손에 그 뭔가 파우더리한 느낌이 느껴져요. 아, 그리고 색깔이 진짜 확연하게 다르구나. 이렇게 반반 발라본 적이 없어서 색깔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약간 하얗게 발리는데? 원래 이런 색깔이었나? 약간 컬러감이 살짝 푸른 느낌? 하얗게 발리는 듯한 느낌도 있죠? 근데 이 샤넬 복숭아 멜베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걸 쓰면서 한 번도 이게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왜 유명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성 피부인데, 지성 피부인 제가 바르기에도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는 편이고, 약간은 그 파우더리한 입자가 들어가서 손에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림성이 엄청나게 부드럽거나 화장이 잘 먹게끔 도와주거나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딱 한 가지 톤업이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에스쁘아의 압승이거든요. 왜냐면 발림성도 좋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고, 그리고 뭔가 피부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느낌도 에스쁘아가 훨씬 있는데, 근데 반반 발랐을 때 톤업이 되는 정도는 확실히 샤넬이 조금 더 환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쿠션으로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짜잔! 디올의 이번 신상 핑크 메쉬 쿠션 제품하고 클리오의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제품이에요. 둘 다 핑크색 쿠션이고 둘 다 메쉬 쿠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 개인적으로 둘 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리넨 컬러를 발라볼 거고요. 제가 이 쿠션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재구매를 하기도 했고, 클리오에서 가장 추천하는 쿠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걸로 한번 발라보자면, 최근에 메쉬 쿠션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메쉬 쿠션들 중에서도 특히 클리오 제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뭔가 무난하게 대충 발라도 절대 뜨거나 망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쿠션에 편하게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밀착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광이 난다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더 좋아하게 된 그런 쿠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얼굴에 디올 메쉬 쿠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뷰 영상 올렸던 제품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발라보면 커버력이 훨씬 높다. 저 사실 그동안 이 쿠션이 그렇게 커버력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클리오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확 느껴지네. 이게 훨씬 더 두께감이 있어요, 여러분. 와, 이게 확 느껴지네, 갑자기 반반 바르니까. 이렇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었나? 되게 얇게 발리면서 약간 밀도가 있어요. 뭔가 조금씩 올릴 때마다 은근히 두께감이 있는 쿠션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커버가 굉장히 잘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 얼굴에 디올 쿠션 다 발라봤는데, 여러분, 저는 클리오 쿠션도 커버력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반 발라보니까 아니네요. 디올이 훨씬 커버력이 높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일단 커버력이랑 두께감 자체는 디올이 훨씬 더 있는 편입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느낌은
클리오가 압승이에요. 되게 예쁘게 잘 밀착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디올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되게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는 편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수분기가 조금 더 있는 느낌? 촉촉한 느낌은 클리오가 조금 더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컨실러 부문은요. 바로 이렇게 디올 포에버 컨실러 제품하고 삐아 스패츌러 컨실러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는 워낙에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추천하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발라본 느낌으로는 디올 컨실러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이 삐아의 스패츌러 컨실러 제품이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반반 발라보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삐아 스패츌러 컨실러는 이렇게 열어봤을 때 진짜로 스패츌러처럼 되어 있고요. 넓은 부위에 바르기도 굉장히 좋고 되게 얇게 잘 펼쳐져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게 잘 커버가 된다는 점에서 디올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렴이로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발라보려고 하고요. 워낙에 제형 자체가 촉촉해서 되게 예쁘게 펼쳐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경계도 안 지고 밀착이 되게 잘 되는 편이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그래도 커버가 좀 잘 됐죠? 그리고 반대쪽에 디올 컨실러 발라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편하진 않지만 얘도 넓은 부위에 발라주기 굉장히 좋은 컨실러고요. 진짜 촉촉하긴 하다. 여러분 디올 컨실러는 얹을 때부터 촉촉해요. 수분기 가득한 느낌은 얘가 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컬러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디올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네요. 촉촉한 것도 디올 쪽이 훨씬 촉촉한데 커버력도 훨씬 좋은 편이어가지고 제 최애 컨실러였던 이유가 있죠. 아무리 피부가 건조하고 안 좋아도 이 컨실러를 바르면 다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실러가 안 먹는 일이 없다 보니까 진짜 편하게 잘 썼는데 이렇게 해주면 싹 다 커버되고 싹 다 잘 먹은 게 보이죠? 진짜 경계 하나 없이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반반 계속 다르게 발라보면서 계속 오른쪽 얼굴만 더 커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커버가 이쪽이 조금 더 잘 된 느낌이죠. 여러분 오늘 파우더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극찬했던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하고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딱 봐도 비슷한 게 보이죠?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 하늘색, 연보라색, 그린색, 쿨톤 컬러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반반 발라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웨메 파우더부터 뚜껑을 살짝 덜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입자가 이번에 정말 곱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는 진짜 하나도 뭉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얇은 재질의 그런 파우더고요. 지방시 파우더는 약간 고슬고슬하게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파우더를 웨메 걸로 잘 묻혀서 눈가부터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눈가부터 눌러주고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걸로 이마에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살짝 해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크림 블러셔 바를 거기 때문에 파우더를 많이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아주 날려주는 이런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입가 주변에 살짝 털듯이 발라주고요. 그래서 팔자주름 쪽에도 살짝 얹어주고 콧대 옆에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으로 지방시 파우더. 이번에 지방시 파우더가 리뉴얼 되면서 약간 입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는 리뉴얼 전 파우더였는데 리뉴얼 되면서 약간 입자가 바뀌고 조금 컬러가 동동 뜨는 느낌? 그리고 이 파우더가 약간 뜨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뉴얼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파우더인데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 묻혀가지고 똑같이 약간 날리면서 발라줄 거고요. 지방시 파우더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저는 리뉴얼된 버전은 조금 뜰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살 때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뜰 위험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양 조절 잘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파우더를 반반 발라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파우더만큼은 웨이크메이크 압승인 것 같아요. 솔직히 둘 다 리뉴얼 하긴 했는데 리뉴얼된 제형이 웨이크메이크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눈썹은 이렇게 반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사용해보려고 하고요. 한쪽은 샤넬 아이브로우 파우더 이렇게 두 개를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킨푸드 아이브로우에 있는 이 갈색 있죠? 이거부터 사용해서 눈썹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렸죠? 너무 금방 그렸는데? 그리고 이거는 샤넬 라 팔레트 소르실 여기 있는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썹 그려볼게요.
이렇게 샤넬로 오른쪽 눈썹 그려봤는데 샤넬로 그린 쪽은 꼬리 쪽이 깔끔하게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지저분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스킨푸드가 압승입니다. 스킨푸드로 그린 쪽이 훨씬 깔끔하게 잘 그려졌어요. 그리고 되게 금방 그려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얘는 10,000원도 안 넘을걸요? 솔직히 여러분 아이브로우에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사실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가 제일 선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섀도우 팔레트가 제일 고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나스의 쿼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생폴드 방스라는 팔레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약간 웜한 팔레트인데 피치 컬러 있고 음영 컬러까지 있는 이런 좀 무난한 팔레트고요. 사실 백화점 브랜드가 항상 쉬머 펄감이 많이 들어간 약간 서양틱한 팔레트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비교를 할 만한 섀도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생폴드 방스가 그나마 조금 되게 웜하게 나온 팔레트여가지고 이걸 한번 선택해봤고요. 그리고 비교를 할 만한 팔레트로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둘 다 봄원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팔레트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반반 비교를 해보면서 발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리페라 팔레트부터 발라볼 건데요. 여기 끝쪽에 있는 피치빛 컬러 있죠? 이거를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 가까이 한번 발라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약간 옐로우빛 톤은 이 살색 베이스 사용해가지고 지금 조합을 약간 나스 팔레트랑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색깔이 엄청 비슷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합이라도 조금 비슷해 보이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머, 얼룩이지네? 일부러 그라데이션 하려고 진한 피치부터 발랐는데 얼룩이지네요. 왜 이렇게 얼룩이지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 2개 사용해서 음영 한번 넣어볼 거고요. 제가 이 페리페라 팔레트를 진짜 편하게 잘 썼는데 단점이라고 할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블렌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예쁘게 그라데이션 하고 싶은데 항상 그게 잘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스파클링한 펄 섀도우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펄감 눈두덩이에 얹어줄 거고요. 반대쪽에 이제 생폴드 방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베이스 컬러부터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랄색 사용해가지고 쌍꺼풀 라인 가까이에 발라주고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음영 한번 넣어볼게요. 확실히 발색은 나스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라데이션 컨트롤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뭔가 발색이 되는 느낌도 훨씬 스며들듯이 잘 발색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비슷해 보여도 섀도우의 질감 자체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발색도 시원시원하고 잘 스며들게 발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 섀도우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한번 올려볼게요. 펄감도 얘가 훨씬 발색이 잘 되죠? 바세린 광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분명히 비슷한 컬러들만 썼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일일까요?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페리페라를 바른 쪽이 훨씬 밀키한 발색이어가지고 조금 더 뽀용뽀용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나스를 바른 쪽이 훨씬 더 시원시원한 발색이 되어가지고 분명 피치 팔레트인데도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뷰러 해줄 거고요.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샤프 소 심플하고 샤넬 아이라이너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비교를 반반 할 필요도 없어요. 클리오가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비교를 하는데 의미가 없지만 그냥 반반 메이크업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클리오 아이라이너는 진짜로 한 10통 넘게 비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아이라이너인데 이것만큼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정말 편하게 그려지는 아이라이너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짝 고양이상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이라인을 조금 올려서 그려줬고요. 반대쪽에 샤넬 아이라이너로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두께 자체가 달라요. 너무 두꺼워. 솔직히 이걸로 잘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우, 속 터져.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오른쪽도 클리어로 그리겠습니다. 도저히 꼬리가 안 빼져서 안 되겠어요. 너무 뭉툭해가지고 아이라이너가 꼬리가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고양이상 느낌으로 아이라인이 잘 빠졌죠?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도 솔직히 속 터지긴 하겠지만
예의상 비교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제품하고 버버리 비욘드 볼륨 마스카라 이렇게 반반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마스카라 이런 거는 백화점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무 압도적으로 한국 마스카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쓸데기 없이 백화점에다 돈 쓰지 마시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10,000원짜리 마스카라가 훨씬 좋습니다. 사실 저는 비교도 할 필요 없이 데이지크 거를 훨씬 좋아하고 있고요. 왼쪽 눈에다가 이걸로 발라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발리기도 하고 속눈썹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버리는 솔이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볼륨 마스카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꺼운 편인데 바르면 처질 것 같지만 일단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많이도 안 바를게요. 조금만. 처질까봐 많이 바르지 못하겠네. 진짜 요만큼만 바를게요. 근데 이만큼만 발라도 그새 볼륨감 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팔레트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한번 그려줄 거고요. 이제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반반 써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무드가 피치 컬러잖아요. 그래서 피치색 하이라이터를 한번 반반 발라보려고 하는데 왼쪽에는 글린트의 엔젤 피치 한번 발라볼 거고요. 오른쪽에는 디올 로즈골드 팔레트에 있는 피치 컬러만 사용해가지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터를 애교살에 발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에다가 살짝 발라주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바꿔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 트임 효과 넣어줄 거고요. 요즘에 여러분 진짜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하이라이터에 꽂혔어요. 충격 소식. 민서가 하이라이터에 꽂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펜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눈썹 뼈에다가 살짝 이렇게요. 진짜 예쁘다. 이 피치 빔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엔젤 피치를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부담이 없는 피치광이어가지고 요즘에 이거를 데일리로 거의 맨날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얼굴에는 디올 팔레트에 있는 이 피치 컬러. 와, 근데 디올도 예쁘긴 예쁘다. 둘 다 예쁘긴 한데 느낌이 다르네요. 빔을 쏘는 컬러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올 하이라이터는 살구 빔 자체가 나고요. 글린트는 약간 핑크빛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피치 빔이긴 한데 약간 더 핑크 빔을 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느낌이 다르네. 뭔가 피부결 자체가 매끈해 보이는 거는 디올 쪽이 훨씬 더 매끈해 보이고 더 빔을 쏘는 느낌도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디올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코 쪽에 디올로 마저 마무리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샤넬 헬시핑크 발라볼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으로 오늘은 네이밍의 소프티 크림 블러쉬 본이라는 컬러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게 헬시핑크랑 비슷하다고 유명한 건 아닌데 뭔가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비스무리하죠. 일단 코랄 비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반반 발라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주 몽실몽실한 퍼프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 퍼프로 살살살 얹어줄 거고요. 느낌이 진짜 비슷해요. 샤넬 헬시핑크랑 되게 윤광 있게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요. 약간 바르자마자 촤르르한 윤광이 도는데 이것도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다가 헬시핑크 발라볼 거고요. 헬시핑크가 여러분 생각보다 있으면 정말 잘 쓰긴 해요. 저 이거 되게 잘 써가지고 많이 달았거든요. 약간 광채가 되게 예쁘게 돌아서 하나쯤 구비를 해두면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컬러가 비슷해요. 그쵸?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다가 지금 이쪽에 헬시핑크 바르고 이쪽에 네이밍 보니 발랐는데요. 헬시핑크가 조금 더 진하고 차분한 코랄이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느낌은 진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광택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세한 컬러까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얼굴에 올린 느낌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발색이 연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지 않고 더 예쁘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헬시핑크는 좀 잘못 올리면 너무 진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컬러인데 그런 것보다는 보니가 조금 더 양 조절이 쉽다 보니까 너무 불타는 고구마가 되지 않게 잘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샤넬 제품인데요. 샤넬 바움 에상시엘 스컬프팅이라는 컬러고요.
요거는 약간 펄감이 있는 그런 스틱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요거 비슷한 느낌으로 힌스 레디언스 밤 제품을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클리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투명인데 요거는 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잘 빼낸 다음에 이런 몰랑한 퍼프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축축해질 때까지 퍼프에 먹여주면 되고요. 약간 광대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물기가 도는 게 보이죠? 약간 물광이 도는 느낌. 이 힌스의 클리어는 정말로 펄감이 없이 물광이기 때문에 더 투명한 느낌이 들게 올라가고요. 광채가 아주 뿜뿜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샤넬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흠뻑 묻혀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발라주면 되고요. 확실히 광택감의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힌스를 바른 쪽은 물기가 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샤넬의 스컬프팅 같은 경우에는 펄감으로 광택을 주기 때문에 뭔가 과하게 번들거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광채가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경계도 안 생겼고요. 지금 여기 힌스 바른 쪽은 조금 경계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샤넬 바른 쪽은 안 생겼거든요.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고 쉬운 거는 샤넬 쪽이 훨씬 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만 발라주면 되는데요. 입술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저렴이로 유명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헤라 란제리 제품하고 피 바닐라 립글로스 제품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기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일단 오른쪽에 란제리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도 반반 발라야겠죠? 아주 공평하게 오른쪽 입술에 발라볼 거고요. 이렇게 반반 발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란제리가 여러분 예쁘긴 진짜 예뻐요. 제가 가을 뮤트라서 정말 많이 애정했던 립이거든요. 반만 바르려니까 이상하네. P3D 볼륨ing 글로스 바닐라 70% 제품이고요. 왼쪽 입술에다가 근데 피가 훨씬 핑크색인데? 그리고 발색이 좀 달라요. 란제리가 훨씬 발색이 강해서 란제리는 단독으로만 발라도 훨씬 예쁠 정도로 충분한데 피는 좀 연해가지고 밑에 틴트를 좀 깔고 발라줘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찐득거려요. 마무리는 그냥 헤라 란제리만 발라가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란제리까지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메이크업 완성! 살짝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반 다른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막상 멀리서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화장품은 비싼 거 쓰고 저렴한 거 쓰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컬러감을 선택하고 메이크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찍는 저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었었고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도록 해요. 안녕.